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모의고사 38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단어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1번 문장부터 들여다 볼게요. To minimize building costs and maximize revenues, skyscrapers generally take the shape of squares or rectangles. 자, 빌딩 코스트는 최소화할 겁니다. 건축 비용은 최소화고요. maximize, 수익은 최대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초고층 빌딩은 주로 squares 하면 정사각형, rectangles 하면 직사각형, 초고층 빌딩은 주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띱니다. 2번 These are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hapes. And this results in a wind phenomenon called vortex shedding. 자, 이것들은요, 초고층 빌딩 말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특히 aerodynamic shapes가 아닙니다. 여러분, aero 하면 공기에 관련된 거고요. dynamic 하면 역학에 관련된 거. 공기 역학적인 구조가 아니고 이것은 result in 무엇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result in과 result from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얘는 무엇을 낳다, 무엇을 초래하다 라면 result from은 반대예요. 뭐뭐로부터 오다. 우리 요거는 너무너무 기본. 체크해 놓으시고 어떤 바람 현상을 낳느냐 PP로 꾸며줍니다. called vortex shedding. vortex를 알려줬습니다. 회오리 바람 발생이라고 불리는 바람 현상을 낳는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1번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인 초고층 빌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번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어떠냐? vortex shedding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더라. 그러면서 3번으로 올게요. As wind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it pushes on the flat face of the building before flowing around its sides, where eventually it separates from the face of the structure. 자, as가 나왔습니다. 뭐뭐 할 때예요. 자, 바람이 직사각형인 초고층을 만날 때 바람이 밉니다. flat face, 평평한 빌딩의 벽면을 밀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flowing around its sides, 그것의 옆면을 타고 흐르기 전에.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내용 정리 한번 하면서 볼 건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여기에 이런 초고층의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로 바람이 불 거예요. 자, 지금 초고층 빌딩과 만나는 게 1번이에요. 자, 초고층 빌딩과 바람이 만났죠. 그리고 그것이 옆면을 타고 흐르기 전에 무슨 일을 한다 그랬냐? 빌딩의 평평한 면을 민대요. 아, 그러면 이렇게 밀면서 옆으로 가는 요게 2번이구나. 그리고 밀면서 가다 보면 where eventually it separates. 그게 결국은 건물의 표면으로부터 분리가 되는구나. 이때 where는 관계 부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분리가 된다. 아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3번. 분리까지 됐습니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4번에 the difference in pressures on the front and back faces of the building gives rise to vortices or spinning currents of wind that flow downstream from the building. 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의 차이냐면 그 건물의 앞면과 뒷면 사이의 압력 차이가. 여러분 아직 주어 이야기만 한 거예요. 동사 여기 나옵니다. S 대리고요. gives rise to 하면 발생시키다, 초래한다. to vortices. 요 vortices는요. 아까 알려준 요 vortex의 복수 형태입니다. vortex의 복수 형태, vortexes. 회오리 바람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요 차이들, 압력의 차이들 때문에 여기에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는구나.
4번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요 회오리 바람 뭔지 모를까봐 or이 설명해 줍니다. 요 or는 요 vortices에 대한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바람의 흐르는 기류이고 current, 흐름 아시죠? 여기에서는 기류, 그것도 회전하는 기류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요 대시 주격관계대명사거든요. 얘가 꾸며주는 애도 앞에 있는 vortices예요. wind 꾸며주는 거 아닙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flow, 흘러가는데 downstream 하면 하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물이 있어서 강의 하류가 아니고 바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쪽, 빌딩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쪽으로 흘러가서 회전하는 기류인 회오리 바람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회오리 바람들이 pull and push가 동사입니다. The building. 그 빌딩을 밀고 당기는 거죠. 방향인데 어떤 방향이냐? 자, 여기부터 끝까지가 방향을 꾸며줍니다. 형용사 덩어리가 왔어요. Perpendicular to the wind at frequencies that can become dangerously self-sustaining.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바람과는 직각이 되면서 어떤 주파수를 띠고 있냐면 위험하게 self-sustaining, 자립적이 될 수 있는 바람이 자립적이 될 수 있다. 요게 자립적인. 바람이 자립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인격이 생기는 거야. 바람이 빌딩이랑 맞먹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빌딩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지금 2번까지 원인과 결과를 살펴봤고 3번과 4번에 이제 회오리 바람의 발생 과정이 나옵니다. 자, 발생 과정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자, 바람이랑 건물이랑 만나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평평한 표면을 타고 흐르면서 밀면서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 차이에 의해서 전면과 후면의 압력 차이가 발생해서 회전 기류가 발생한다. 이 회전 기류라는 게 우리가 봤었던 회오리 바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요 회전 기류가 발생한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끝 이게 아니라 5번에서 여러분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였어요? 이 회전 기류가 아까 self-sustaining 단어 기억나시죠? 아주 위험하게 자립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dangerously에서도 나와 있듯이 위험하다는 거야. 건물에게. 그리고 이 회전 기류는 바람과 수직으로 건물과 밀당하면서 위험한 상태에 있다. 여기까지 지금 problem 하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날 리가 없겠죠. problem 나오면 solution도 나와야 돼. 자, 여기에서도 단어가 더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시 저희는 6번 문장 이어서 볼게요. 자, 2번에 이제 to minimize vortex shedding 하면서 나옵니다. 다시 나온 단어네요. 지금 vortex shedding 아까 나왔었던 요 회오리 바람 발생을 minimize, 최소화해야겠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skyscraper designers do everything in their powers to confuse the wind.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대요. 모든 걸 다 한답니다. 초고층 빌딩 디자이너들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바람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confuse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바람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confuse 자리에 비슷하게 쓸만한 단어들 distract. 분산시키는 거죠. 산만하게 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답니다. 아, 그래. 6번에 이제 솔루션이 나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바람을 교란시켜야 해. 7번 갑니다. Orienting the building so that the longer face of the structure is parallel with prevailing winds can help. 자, 7번 문장 구조 좋네요.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Orienting the building.
동사는 누구예요? 여기에 can help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building을 향하게 하는 것은 붙어있는 so that 여기서 뭐뭐 하도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The longer face of the structure, 건물의 긴 면이 is parallel, 평행하도록이요. 누구랑 prevailing winds, 우리 prevailing이 37번에 앞에 문제에서는 알려준 단어였었거든요. 주된 바람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비교해 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평행한 경우이고 얘는 지금 바람과 건물이 수직인 경우잖아. 어떤 경우가 더 안전하겠어? 당연히 평행한 경우가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8번 chopping or rounding of corners of a building can likewise make it more aerodynamic. 또 ing 주어들이 나오네요. 뭐뭐 하는 것은 빌딩의 코너를요, chopping, 자르거나 혹은 round off라고 하면 둥글게 만드는 거야. 그런 게 또 can make it, 이것을 좀 더 aerodynamic, 공기역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likewise. 9번에 roughing up 또 ing로 나오네요. 이번에는 rough up 할 건데요. rough up은 거칠게 만드는 거야. 이번에는 빌딩의 코너를 거칠게 만든다네요. through 뭘 통해서 the careful placement of balconies, 발코니의 신중한 배치를 통해서 혹은 stepped corners, 뭘 설치할 수도 있냐면 계단식의 코너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동사 can help, 도움이 될 수 있다. by ing 뭐 하거나 뭐 함으로써 by disturbing or delaying the formation of strong vortices. 강력한 회오리 바람들의 formation, 형성을 disturb, 방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자, 지금 7번, 8번, 9번에 계속해서 솔루션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면 바람을 교란시킬 수 있었냐? 1번. 자, 건물 방향이 중요했었는데 이 건물 방향이 어떻게 되도록 하자고요? 지배적인 바람과 평행하도록.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죠? 아까 건물의 모서리를 chop이나 round off 하자 그랬어요. 건물의 모서리를 자르거나 둥글게. 3번은 오히려 건물의 모서리를 좀 거칠게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건 발코니나 계단식 코너 요거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회오리 바람이 방해되거나 혹은 지연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살짝 내용이 너무 과학적이다, 낯설다 이럴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주제 초고층 빌딩에서 회오리 바람 형성과 그 대비책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